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3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요. 이 이재명 정부 사람들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조폭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잘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가지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괜히 건드려 가지고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으니까 인수위와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냈죠. 바로 국정기획위원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인 이한주 위원장이요. 출범 일주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도요. 전반적으로 정부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기자들을 앉혀놓고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일을 못해가지고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면서 질타를 한 겁니다. 업무 보고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뀐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보름이나 조금 지났을까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란 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려야 할 국정기획위가 오히려 부처들 군기 잡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 있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면서 김밥까지 먹어가면서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일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하는 것.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그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부 특히 이재명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그리고 기획재정부 방통위 여기는 전부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개혁 방안을 제대로 내라라고 질타하는 모습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이 행동은 완장놀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 이제 우리 차지다.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 적폐청산 TF라고 해가지고 각 부처에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직전에 있던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국정기획위원장, 발음도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국정기획위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기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직권 남용의 일환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국정기획위에 있는 위원들까지 전부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리를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완장차게 하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장관 윽박 지르기 아니냐 업무 보고 전에 부처를 막론하고 계속 장관은 윽박 지르고 있는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장관들 왜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바로 김민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장관 임명 제청을 통해 가지고 그 장관 임명을 받아서 청문회도 열고 그리고 청문회 통과도 한 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 제청권을 갖고 있는 게 김민석인데 김민석을 파다 보니까 파도 의혹만 나오고 파도 괴담만 나오고 파도 불법행위 부정행위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잘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런저런 곤란,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주 위원장이 대신해서 계속 이렇게 부처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군기 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요, 이 자리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고 나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윤석열 정부 때 특히 계엄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과도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과도 관계가 없고 계엄과도 관계가 없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진숙 방통위 등 알박기 인사. 내란 이후 53명 공공기관장에. 마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엄 이후에 임명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제목을 잡아가지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느냐? 이진숙 나가라는 거죠. 그럼 왜 이진숙 나가라고 하느냐?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통위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던 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부터도 탄핵하겠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장 자리 누구 하나 제대로 임기 마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온다 하면 그 사람의 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언론에 흘리고 겨우 청문회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탄핵한다 그러고 그렇게 탄핵 외쳐가지고 방통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부위원장 체제로 계속 진행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모진 청문회 무려 이틀이나 했습니다. 이틀이나 한 청문회를 뚫고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되자마자 KBS와 MBC 이사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이 업무의 연속성상 다른 사람을 이사로 임명해야 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두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됐죠. 자, 탄핵 심판으로 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하지 않아서 9명에서 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중지시키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통해가지고 6명으로도 심판받게 해달라. 그걸 받아들여서 심판해서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알박기 인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알박기 인사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 이후 53명 공공기관장. 내란도 아니죠. 계엄이죠. 12월 3일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현황을 정의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있던 대행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는요, 계엄 전부터 준비되었던 인사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보면 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체부, 해양수산부 해서 쭉 여러 가지 이 주무부처별로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장들 다 그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인사 검증을 거쳐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박기라고 하면서 계엄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다.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거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와 또 이렇게 알박기라고 하면서 내보내기 위한 이게 사실상 말하면 적폐청산 TF 직권남용행위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억나시죠? 예전에 환경부 장관이 나가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직권남용 징역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점점점 더 수사할 겁니다. 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검찰청이죠. 검찰청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야당은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용태 비대위가 무슨 개혁이니 사과니 해가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지금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검찰청은 왜 폐지합니까? 자기들 수사 받아야 될 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두세 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 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가지고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을 없애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검찰청 대신에 중수청, 기소청을 신설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또 영장 청구만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나간 뉴스긴 하지만 수사관들, 그러니까 검사실에 가면 검사가 있고요, 수사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을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사관들이 많을수록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한다. 수사관도 너무 많다 해서 지금 수사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어떤 것? 중수청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검. 지금 여러분 특검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해서 최혜병 특검. 이 특검들이요. 왜 생겨났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것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검사, 특별검사로 수사를 하자 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검들은요. 기존에 있는 수사,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특검 관련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특검이라는 건 새롭게 수사를 해가지고 새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재판에 들어가서 기소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이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없애는 대신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민주당 말을 잘 듣는 그런 특별검사로만 모아가지고 검찰하겠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 이 특별검사는 또 어떻게 보이느냐? 이 특별검사는요, 검찰청한테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못돼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3개의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특검에 나올 특검 검사들은 또 이 검찰청에서 파견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검사들로다가 이렇게 수사를 마음대로 진행하겠다. 이재명은 수사시키지 않겠다. 민주당은 수사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죄다. 그냥 차라리 민주당은 무죄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내 정치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뽑은 그 4050 그리고 전라도 몰표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그저 그냥 보수가 싫었습니까? TK가 싫었습니까? PK가 싫었습니까? 미래를 보고 투표했다면 절대 이재명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 저는 다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는 지금 나토에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사실은 트럼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를 못 만나다 보니까 안 간다는 것인데 안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서방 세계로부터 왕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침투를 합니까? 중국 사람들을 이쪽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그 자식들을 낳게 한 다음에 자식들이 나오면 많은 숫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많은 숫자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투표해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재명은 그냥 소비 쿠폰이나 나눠주면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이나 받고 잘 사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검찰청 폐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양심이 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이 고검장이
검찰청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걸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도 지기현 판사 같은, 또 이 검찰에도 권순정 서울고검장 같은 이런 분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1인 미디어로서 여러 가지 영향력,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여기까지 가는 영향력이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권순정 서울고검장이요. 이 검찰개혁법,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사 기소 분리는 트로이의 목말을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수사 기소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수완박대를 비교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수완박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면 이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 성범죄만 그럴까요? 사기는 어떻죠? 횡령은 어떻죠? 배임은 어떻죠? 이렇게 어려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무혐의 해버리면 더 이상 피해자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나서 경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돈을 받고 무혐의를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 부정부패, 비리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이번에 한 경찰청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인데 여기서 돈 얼마 주면은 내가 무혐의 한 번에 때릴게. 이렇게까지 해서 구속된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검수완박, 그야말로 부패 완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더 분리한다고 하니 당연히 검수완박 때보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경찰 수사 초반부터 관여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이 상호 견제 그리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범죄자들의 범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검찰 조서 이제 아주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으면 법정에 가서 그거 부인합니다 하면 증인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 수법을 쓰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었죠.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쭉 그렇게 증인을 불러댄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때문입니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청 가면 조사를 받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조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게 바로 문재인 검수완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보고 있죠. 이재명이 보는데 판사들까지 도와주고 있죠. 어떤 판사들이요? 호남 출신, 전라도 출신의 판사들이 이재명을 봐주고 또 봐줬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검장이 이런 얘기를 글에 썼습니다. 숱한 거짓말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가 거꾸로 검찰을 비난하고 그런 일이 용인되는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겠느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가 검찰을 비난하고 누굽니까? 이화영이죠. 또 있죠. 조국이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또 누가 있죠? 안명숙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김민석이 있죠. 김민석 본인이 유죄 받아놓고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검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권순정 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힘과 돈을 쥔 권력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가진 게 없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부서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또 저희가 그것을 전해드린다면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관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장관에 임명돼야 되는데 장관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데 김민석이 혹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재명은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도와준다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최대한 방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재명과 당권 분리 이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당 안에서 있는 중진들이 이재명한테 너는 너대로 해. 당은 당이야. 라고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 그 대리전이 바로 박찬대와 정청래이기 때문에 박찬대는 이재명, 정청래는 김어준, 이해찬 이게 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은 박지원이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김민석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좀 더 차분하게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김민석을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성호 의원도 김민석이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게 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이 너무 거만해요. 얼핏 보니까 김민석한테 묻는 기자를 보고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너 어디 채널이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또 진솔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대응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게 고압적으로 나온다. 이거 조금 문제야.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재명보다 중진인 사람들은 김민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점이라면 주진우 위원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 김민석을 공격해서 낙마시켜서 장관 제청을 못하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레임덕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레임덕 시작이 됐습니다.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때가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뉴스 배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라이브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찾아뵀는데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말도 꼬이고 했는데 매일 찾아보다 보면 또 열심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일 아침 10시에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뉴스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3일 배승의 뉴스 배송 들어갑니다. 제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2의 조국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민석 조국 판박이다. 제2의 조국이다. 자진 사퇴하라. 내일과 내일 모레 청문회가 있는데 그 전에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들의 내로남불, 이제 내로남불이 아니라 위선, 이 위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뿐만 아니죠.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위선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송영길에 대한 이야기 잊지 않으셨죠? 소나무당의 송영길. 이 송영길이요.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석을 신청해가지고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고법에서 보석을 받아줘가지고 풀려났는데 이 송영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런 논평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논평을 내느냐? 바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또 보석에서 풀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 재판에 들어가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대로 나가게 되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리고 돈은 얼마 내라 해가지고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 송영길의 보석이나 김용현의 보석이나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김용현의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불이익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형사재판, 이 피고인의 받을 권리를 더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악랄하죠. 악랄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보석도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하라. 조금 있으면요. 아마 용산에 있는 캐비넷도 열 작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명의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캐비넷을 열었더니 세월호 시간 보고 조작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구속 연장을 했었죠.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특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조은석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들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무언가를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구속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게다가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았던 그 특검도 지금 16개, 12개 해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김건희 여사 구속에 혈안이 되어 있던데요. 이 수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사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거죠.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수사라는 것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조건 구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여론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 특검에 대해서 보도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저 또한 1인 미디어로서 소명을 다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요. 이 재판부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구속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재판 지역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각 요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니까 재판부가 여기서는 또 재판 지연의 목적이다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재판부를 피하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하지 않고 그냥 재판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특검이 들어가서 김용현 전 장관을 또 구속시키려고 할 텐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인권 유린에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더욱더 야속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3대 특검이 통과될 때 여기에 찬성표를 누른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요. 그리고 이 3대 특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이 특검에 찬성을 한 겁니다. 아무리 사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김건희 여사가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밉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려가는 마당에 탄핵된 마당에 거기에 등에 칼을 꽂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들고 나온 것이 내란 그리고 계엄에 찬성했던 거 반대하자, 탄핵에 찬성했던 거 그거 무효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니 이게 지금 전열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다 자기 등에 자기들이 칼을 꽂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 양문석을 보십시오.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돈 거리면서 돈 있는 사람 안 된다고 하더니 반포의 아파트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 대출로 아파트 샀습니다. 그래도 당선됐습니다. 또 어떻게 됐죠? 막말한 사람, 이화여대를 아주 모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도 이화여대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냥 가버리니까 당선됐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은요, 형사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됐습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반성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반성이 없어가지고 중도층이 이재명한테 갔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발 이 내부 안에서 무슨 반성이니 뭐 우리가 반 못했느니 무릎을 꿇느니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정해졌고요. 당대표도 원내로 해야 됩니다. 원내로 했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원내로 했을 때 당대표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이준석 때 보셨죠? 한동훈 때 보셨죠? 다 원내로 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대야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야투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거 보다 보면은 뭐 김민석만 있는 게 아니죠. 정은경입니다. 정은경. 코로나로 질병관리청장으로 얼마나 우대를 해줬습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죠. 왜 이 여자가 과연 질병관리청장이 되느냐? 결국에는 운동권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았는데요. 역시 운동권은 돈을 밝힙니다. 돈. 여보, 이번에 진단키트 그거 할 거거든? 가서 주식 좀 사. 많이 사. 여보, 이번에 마스크 그 하라고 할 거거든? 마스크 관련 주식 좀 사.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다는 일 아닙니까? 정은경이 남편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서울대 나오고 같은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어떡하지? 주식을 사야 되나? 하고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충돌의 원칙이고요. 공직자 윤리법상 이 신고 의무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 위반 사항이고요. 이재명이 이 정은경을 대해서 이 선대위로 불렀는데 선대위로 부르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건 누가 또 밝혔을까요? 그렇죠. 이재명의 그 내부 안의 헤게모니, 그래서 당권, 그리고 대권 분리, 그리고 이재명 측근에 있는 진짜 운동권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운동권이 아니라 진짜 운동에서 감옥도 갔다 오고 했던 그런 운동권들이 이 정은경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 저놈들은 다 저렇구나. 저렇게 뒤에서는 돈을 챙겨 먹고 앞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 위한다고 하더니 서민 위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지들이 다 해먹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요 기업들을 옥죄고요. 뒤로는 기업들한테 뭐 룸사롱 접대도 받습니다.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기업들 막 욕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기업들 후원 받아가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출장도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회주의자적으로 운동권도 아니면서 언저리에 있다가 운동권인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 진짜 운동권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발목 잡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언론의 제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에 대한 제보, 특히 아들에 대한 입시 그 제보 동아리에서 만들었다는 법, 그 법을 김민석이 똑같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은 폐지됐습니다. 그 폐지된 법안을 누가 알고 신고를 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김민석에 대한 것도 낙마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 김민석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국민의힘도 대여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의 활약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 돈이 없다더니 돈을 어떻게 벌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김민석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출판 기념회가 있잖아. 출판 기념회라는 거는 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고도 안 하고요. 또 누가 와서 얼마를 넣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가 있잖아. 그걸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야인 생활하더니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싹 걷었다? 이거는 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김민석은 국무총리가 끝이 아닙니다. 김민석은요, 이번 국무총리 이후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지금 김민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서울시장 때문입니다. 박주민도 서울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박영선도 서울시장에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홍익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에 나왔던 그 사람도 서울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석도 마찬가지고요. 국무총리 한 다음에 서울시장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도와주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을 꼭 반드시 꼭 국무총리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편에 서가지고 김민석을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김민석의 인사청문회가 좀 특이하게도 증인이 없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로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전처를 부르자라고 했더니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조선일보는 정말 노선을 제대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는 전처를 부른다니 선을 넘었다. 김민석이 선을 넘은 건 안 보이나요? 김민석이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건 보이지가 않습니까? 어쨌거나 조선일보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뭐 후원회장을 했다는 사람, 뭐 강모 씨부터 뭐 무슨 모 씨 해가지고 다 참고인 증인 명단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은요, 여당,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죠.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 야당을 향해서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 피의자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뭐 피고인도 대통령이 되는데 이 정도 범죄야 뭐 총리로서 손색이 없겠죠. 아니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죠. 피고인 대통령 거기다가 뭐 전과 4범에다가 또 그 비서실장도 전과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이 정도라면 뭐 깨끗한 거 아니냐? 그것도 뭐 정치 자금 받은 건데 뭐가 어떠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개발 이익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겠느냐? 하지만 국민들은 대승적으로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이 하는 말은 속의 경읽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전해드렸는데 이 나토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국제 정세상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가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반도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요. 공산주의를 빨갛게 물들었을 때 저쪽부터 해가지고 중국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서 북한까지 빨간색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나라는 아마 빨갛게 공산주의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반미, 종북, 그다음에 친북중러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국정 운영을 잡고 또 국회에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이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뭐 국정원에 요구하는 자료들 국가 안보에 관한 자료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난감질처럼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도 한마디 했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거는 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 실험실만 타겟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데 추미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미애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시간을 추미애 네가 어떻게 아냐고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기관의 정보가 추미애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어요. 너무 황당해서 뭐 논평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젓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정부 여당 내 자주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이재명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멀어진다 라는 자주파, 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아마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G7 가면서 트럼프와 만난다. 그리고 만난다. 트럼프가 뭐 바로 G7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토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 미국 편을 들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졌는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애초부터 쉐쉐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일본에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 헬로우 땡큐 이런 사람을 뽑아놨으니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겠습니까? 미국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선관위를 탓해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이 마주하고 있는 이 국방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토를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서방국과 함께 가야 될 이것들이 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자주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폐지했던 대북 정책관을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대북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국자급 지휘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북한과 뭔가 협조하겠다. 이게 자주파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 그거 다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폐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한다는 겁니다. 아니, 남북 연락소 파괴한 게 누구죠? 북한이죠. 근데 그걸 다시 복원한다. 제정신일까요?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관을 신설해서 국방부가 그 밑에 산하에 두고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은요, 국방부 장관을 누구로 한다고 했죠?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군대 내부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해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육군들 이런 부분의 조직을 좀 개편한다고 합니다. 해병대를 다시 떼어내가지고 지금 해군에서 떼어내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개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절대로 뭐 군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국가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가 한미를 떠나서 만약에 미군이 진짜로 주한미군이 떠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자유라든지 이 재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타깝게도 야속하게도 전라도와 4050 이 몰표 때문에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다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도 또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끌어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로 하는 것이다. 바로 사법부로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제정신을 차린다면 이재명의 재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쭉 방송 달려와 봤는데요. 네.
이재명의 시대가 종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침에 아침 10시 라이브 매일 할 예정이니까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첫날이라 좀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식 계속 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